네. 네. 식사 및 영양 관리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20 문제씩 제가 풀었던 거를 한번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조금 계획에 차질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1 번.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자, 이게 1 번이 정답입니다. 2번.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자, 비위관이 빠지거나 새는지 관찰해서 빠지거나 새면은 그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하면서 토하거나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바로 잠근 후에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경우, 새는 경우 다 비관을 잠근 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3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아니죠. 방금 보셨죠? 구토를 해도 혹은 청색증이 나타내도 그 공급을 딱 멈춰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4번.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아니죠. 약간 높은 온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2번에 보시면 처방에 따라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한다. 자, 가로 보시면 너무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청색증도 구토와 함께 영양액 주입을 멈추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조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절하며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1분에 5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차가운 영양액은 통증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야 한다. 그리고 정답에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는 일단 준비물에 윤활제가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는 윤활제를 사용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은 그 선생님들께서 1번이 답이라고 했고요. 아마 이 윤활제는 넣기 힘들 때 활용하는 그런 준비물인 것 같습니다. 32번.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입니다. 자, 1번.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자, 여기서 문제점이 레몬 소스죠. 레몬 소스는 신맛이 납니다. 책을 한번 볼까요?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 어렵고, 자, 꼭 알아두기 안에 있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이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오히려 삼키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살에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레몬 소스는 제공하지 않는 편이 낫죠. 2번.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아이고, 삼키지도 못했는데 다음 음식을 넣어주면 사례를 더 걸리겠죠? 아닙니다, 2번은. 3번.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자, 9번에 보시면 대상자가 천식이나 폐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에도 숨쉬기 힘들므로 음식을 줄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것도 잘못 주면 사례에 걸릴 수 있으니까 아니겠죠. 4번.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아이고. 자, 밑에 보시면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씹기도 힘든데, 그죠? 말을 계속 걸면 안 되겠죠? 제가 요 아번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틀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책에서 한번 볼까요? 자, 8번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식사 도중 살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를 한다. 의자에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히고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대상자가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입에 넣어준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33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맞죠? 가루약은 무침 주사기, 침이 없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물약에 섞지 않고 물에 섞어야 되죠. 2번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안 됩니다. 3번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4번 하루 분의 약을 물에 녹여두고 나누어 먹인다. 그때 해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가루약. 가루약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용량이 이제 작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 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4번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2번이 답이죠. 1번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아닙니다. 약을 차게 하게 해서 귀에 넣으면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약을 따뜻하게 하여 넣는다. 3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후 상방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자,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데요. 오른쪽 귀를 위로 향하게 해야 되겠죠. 자, 5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한번 볼까요? 3번에 보면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아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이 그냥 면봉이라는 건 그냥 면봉으로만 되어 있으면 답이라 할 수 없다 이 말이겠죠. 35번 동영상이 찍히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그죠?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자, 1번 볼까요?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틀렸죠?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2번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바늘을 교체한다. 네, 1번을 보겠습니다. 의복을 갈아입히거나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수액 세트가 당겨지거나 주사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틀렸죠?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자, 이상 반응이 생겼습니다. 주사 부위가 부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 주사 부위가 붉게 되거나 붓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조절기를 잠근 후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라고 있습니다. 5번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아니죠. 간호사가 바늘을 제거한 후에는 1에서 2분간 알코올 솜으로 지그시 누르고 절대 비비지 않는다.
왜냐면 비비면 피멍이 들기 때문이다. 혈관 주사기 때문에 비비지 않습니다. 자, 하나 더 꼭 알아두고 갑시다. 주사 주입은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하네요. 예전에. 그래서 35번 정맥 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36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맞죠? 자,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침상 배설 돕기에서 자, 여기 봅니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번은 틀렸죠? 3번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배에 힘을 주도록 하려면 침대 머리를 높여야 되겠죠. 4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는다. 아닙니다. 해부학적 구조가 요도에서 항문으로 되어 있겠죠. 요도 질 항문.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4번 틀렸습니다. 5번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이건 순서가 잘못됐죠.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수치심이나 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겠죠. 36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37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맞죠? 1번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자, 보겠습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은 치워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 준다. 맞을까요? 자, 14번 봅니다.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나가 있을지를 확인한다.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틀렸습니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안 되죠. 문을 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을 닫을 이유가 되겠죠. 어쨌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뭐 벨이나 불러달라고 하고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37번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자, 이왕이면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자, 이것도 있고 밤에는 어두워 화장실을 찾기 어려우므로 화장실 표시 등을 켜두어 잘 찾을 수 있게 한다. 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겠죠?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자, 이동변기는 그 화장실까지 가기 힘든 분을 위해서 의자처럼 생긴 그 이동식 변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라고 합니다.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맞죠?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해야만 그 편마비 대상자가 안전하게 변을 볼 수 있겠죠. 1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한번 볼까요? 자, 12번, 14번이 조금 해당 사항이 되겠죠.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하면 호출벨을 대상자 손 가까이 두어 배설이 끝나면 즉시 알리게 한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가 안에서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계속 신경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불편함이 있지 않는지는 물을 수는 있겠지만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네면 집중을 하기 힘들고 마음이 편안하게 변을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는 돕는 방법은 아니겠죠. 2번,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아닙니다. 17번에 보시면 대상자 손에 남아있는 잔변이나 세균이 이거 말고요. 이동변기 내에 있는 18번, 이동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을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자, 이동변기도 왼쪽 편만비 대상자라면 건강한 쪽에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놓는다가 답이 돼야 되죠. 이건 틀렸습니다. 4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이것도 틀렸죠? 자, 5번에 보시면 침대 높이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침대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할 때 넘어지거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틀렸습니다. 같게 한다. 같게 만든다죠.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가 답이었습니다. 39번 유치 도뇨관을 사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이죠. 자, 유치 도뇨관을 통한 소변이 원활히 배출되고 감염이 생기지 않게 도와야 하는데요.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져서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유치 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서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유치 도뇨관 관련해서 꼭 알아두기 한번 보고 갈게요. 요양보호사는 유치 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 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방문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해야 한다입니다. 2번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이거 할 수 없죠?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다고 해서 수분 섭취는 특별히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권장합니다. 그냥 수분 섭취 잘 하도록 해야 되죠. 3번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과연 그럴까요? 유치 도뇨관을 왜 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가기 힘든 상황이라서 하고 있지 않을까요? 4번 유치 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잠그면 소변을 못 보겠죠? 아닙니다. 때문에 39번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은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40번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기저귀 사용 돕기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경우, 배설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실금이 빈번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저귀를 사용한다. 자, 꼭 알아두기.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저귀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라고 되어 있죠. 자, 7번 중요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 변기를 혀의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 변기 사용을 시도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기저귀 사용보다는 기저귀 사용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몇 번의 실금을 했다고 해서 기저귀 사용을 요청한다면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은 도움 방법이라고 합니다. 41번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맞죠? 1번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변형이 일어날 수 있죠. 의치는 차가운 물에 담가야 합니다. 2번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자는 동안에는 빼게 하죠. 그 압박을 예방하기 위해서 잇몸 압박. 3번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아닙니다. 물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4.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아니죠? 자, 의치 빼기는 부분 의치는 클래스프, 의치가 구강 내에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손톱을 끌어올려 빼내고요.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용기에 넣고 아래 의치를 잡고 왼쪽을 오른쪽보다 조금 낮게 하면서 돌려 빼서 의치 용기에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 의치 먼저 빼고 아래 의치 빼고.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의치를 뺄 때는 위쪽을 먼저 뺀다. 자, 의치 세척. 칫솔이나 의치용 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미온수로 의치를 닦는다. 흐르는 미온수에 의치를 hend구고 인공치아와 인공치아의 사이,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 안쪽을 좁게 되어 있는 곳 등은 특히 주의하여 닦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두게 한번 볼까요?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한다. 의치를 세척할 때는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된다.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 맞죠? 1번 손톱으로 두피 마사지를 한다. 틀렸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이죠. 3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함부로 바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번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아니죠. 원래 젖은 상태에서는 수건으로 마른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고 이제 나머지 젖은 상태를 드라이기로 말려준다고 했죠. 일단 먼저는 머리카락을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말리고 닦고 나서 마지막에 빗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5번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아니죠. 엉켰을 경우에 물에 적셔 빗질을 한다고 되어 있죠. 따라서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입니다. 자, 43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맞죠? 1번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아닙니다. 면으로 된 양말입니다. 2번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틀렸습니다.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4번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아니죠. 아까 앞번에서 봤습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근 후 따뜻한 물입니다. 손과 발을 10분에서 15분간 담가 온기를 느끼게 해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아니고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입니다. 5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이것도 틀렸죠? 자, 밑에 12번 보시면 손톱이나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발톱 주위 염증이나 감염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짧게 자르지 말고 보고해야 한다. 43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며 윤기가 없고 피부 각질이 생기기 쉽다.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는 보습을 고려한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번
대상자의 심상육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이다. 답은 5번이죠. 자, 참고 보고 가실게요. 손목 쪽에서 팔 쪽, 그리고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말초 부위에서 몸의 중심부로 닦으면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4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그러면 오른팔이 마비죠. 일단 상의를 입을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먼저 놓고 그 다음 머리를 지나서 건강한 쪽 팔은 이제 왼쪽 팔이겠죠. 왼쪽 팔은 접을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하니까 마지막에 왼팔로 사용해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4번, 5번 오른팔, 그리고 다음에 머리, 다음에 왼팔 순서. 4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5번 오른팔, 머리, 왼팔,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이 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화이팅!